인류 멸망을 위한 마왕의 침략 속에서 그의 절대적인 힘을 갈망하는 주인을 위해 용은 하늘을 정복했고, 그가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의 부적은 들판 전체를 평평하게 만들고 도시를 불태울 수 있었고, 그의 용은 세상을 지배하는 7고대 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신의 힘에 이르고자 하는 그의 정복은 그를 황실에 대항하게 만들었고, 가장 강력한 퇴마사가 되려 했기에 세상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배신당해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그녀의 가족을 인질로 잡았기에 그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다음 생에선 더 교활해지겠다고 맹세하며 금단의 신마법을 발동했지. 마법, 보름달 아래 그의 영혼은 아이에게 깃들었고, 아버지는 그의 마법적 잠재력을 평가했지. 하지만 주문은 실패했고, 글리는 쓸모없는 오빠가 마법을 사용하지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마법을. 그는 마력의 흐름이 다른 세계에 환생했지만 그의 몸에는 만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잠재된 무한한 영역을 감지했지. 그 안에 매일 아침 그는 종이가 비쌌기에 수백 장의 나무잎을 주워 모았고, 그것들을 이용해 자신의 재주로 생쥐와 까마귀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식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글리는 그를 서자라고 놀렸습니다. 하지만 세이카가 그만하라고 해도 글리는 그의 옷깃을 잡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에게. 하지만 까마귀들이 글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프가 까마귀들을 쫓아내려고 하자 까마귀들이 세이카는 완전히 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식신들이 이 세상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동안 그는 아무도 7번째 생일을 축하할 텐데 모두들 그가 첩의 소생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래도 그는 매일 밭에서 일하며 부적을 만들 종이를 준비했어요. 부적을 만들 종이를 말이죠. 그런데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니 밖에는 유이파라는 하녀가 서 있었고, 그에게 덤불에서 그의 코트를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게 글리가 했을 거라고 알았어요. 하지만 유이팩에 다시 일하라고 소리치면서 세이크에게는 절대 노예는 없을 거라고, 마법 없는 루저는 임페리얼 런도니아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없을 테니까요. 임페리얼 런도니아 아카데미에. 하지만 블레이즈가 나타나 글리에게 마법 수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자 세이카는 아버지에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루프는 바람의 날개 주문을 외우며 돌을 뚫는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다음은 글리의 차례였고, 그가 불의 정령 마법을 시전하자 돌을 태울 화구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이카가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창피를 당하러 나왔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카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이 생에서 자신의 힘을 감추겠다는 서약을 떠올리자 강자는 언제나 약자를 이용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세이카가 지팡이를 휘두르고 이번 생애에 자신의 힘을 감추겠다는 맹세를 떠올리자 강자는 항상 약자를 이용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신의 영적 기술을 사용하여 돌을 태운 후 멀리 날려보냈고, 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주문 없이 마법을 사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파란색 불덩이 마법은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글리는 그의 마법이 지팡이에 남아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카가 아버지에게 마법을 배울 수 있는지 물었을 때 블레이즈는 그에게 재능 없는 마법사를 훈련시키는 것은 쓸모없다고 말했지만 그의 형제들처럼 그에게 사사할 스승을 정해주기로 했습니다. 형제들처럼. 그 후 4년 동안 그는 세상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동시에 비밀리에 형제들을 몰래 감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블레이즈는 자신이 반요가 아닐까 계속 의문을 품었다. 11살이 되었을 무렵 그는 자신이 봉인했던 7신을 기억해냈고, 마침내 가장 위협적이지 않은 자신의 신복을 이 세상으로 소환할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눈앞에 옛문이 나타나자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났지만 세이카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달려들자 그는 바로 그 멍청한 연유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왜 그녀가 더 이상 아름다운 여자가 아닌지 궁금해했다. 이 어린 몸에서는 자신의 영역이 훨씬 약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영원히 그를 섬기겠다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 세계에서 차원의 문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죠. 그 세계에서요. 그래서 그는 그녀의 추한 엉덩이를 봉인하려 했지만 그녀는 작은 여우로 변신했고 다시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다음날 아침 글리는 아오이프가 자신의 옷에 물을 쏟았다고 소리쳤어요. 오세요? 하지만 계속 꾸중을 하면서 그녀가 자신의 방으로 온다면 용서해줄 의향이 있다고, 그리고 노예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세이카는 그의 형에게 그녀를 학대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글라이가 세이카의 건방진 태도에 주먹을 날리려 하자 세이카가 그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글라이는 세이카를 쏘아보더니 물러서면서 자기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글라이가 간 후 세이카는 아오이프에게 글라이의 방에 절대 가지 말라고 했고 아오이프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자기를 따라와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밖에서 아오이프가 죽어가는 이브이를 보여주자 세이카는 자신의 힘을 감추기 위해 아오이프에게 눈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털 한 가닥을 뽑아 부적에 주입한 후 시키가미를 희생시켜 브이포런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아오이페는 그가 어머니 없이 태어났는데도 마법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자신의 비밀 능력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혼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능력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영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며 그녀가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자신이 항상 감춰왔던 비밀을 알아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정령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령들이 그를 피하는 것처럼 보여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그는 그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제어하는 것 전생에서는 결코 마스터하지 못했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찾던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녀에게 마법을 배우고 싶은지 물었고 자신의 식신을 불러 공중에 화구를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전에 마법을 써본 적이 없었기에 화구에게 사라져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화구가 말을 듣지 않자 그녀는 화구에게 가버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도 그 못생긴 놈을 그리워하지 않을 거라고 소리쳤고 그 불꽃은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세이카는 마법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 운이 좋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그들만의 비밀로 능력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몇 주 동안 그는 그녀가 만화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그녀를 훈련시켰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마법 해제를 마스터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며 오늘은 세이카의 12번째 생일이었지만 형들과 달리 그는 선물이나 케이크를 받지 못했고 심지어 아버지도 없었다. 그들의 학대에 익숙해졌지만 글리는 세이카를 불러 그의 어머니가 첩이었기 때문에 그를 훈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약한 몸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때 하녀가 큰 괴물이 나타나서 향하고 있다고 소리 질렀다. 하지만 그때 하녀가 큰 괴물이 나타나서 향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그들의 저택을 향해 직접. 그 말을 듣고 세이카는 그것이 이미 여기에 있다고 밝혔고 늙은 뉴트가 멀리 있는 나무를 파괴하자 글리는 자신의 비참하고 무가치한 삶을 위해 도망쳤다. 러프가 하녀들에게 대피소로 대피하라고 명령하려고 하자 그는 세이카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동시에 늙은 뉴트는 이파를 삼키려고 했지만 그가 부적을 불러내어 그녀를 구하기 전에 그녀는 정령들을 활성화시켜 짐승을 태워 없앴다. 그녀가 사라지자 그는 짐승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했고 그가 하늘로 뛰어오르자 저택의 모든 하인들이 그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정맥 속으로 독이 흡수되기 시작했지만 그는 이미 비밀리에 길들이기를 완료했고 그의 형은 어떻게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것을 물리쳤는지 궁금해했다. 모두 그가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환생 이후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 기뻐했다. 이번 삶에서는 교활해지고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얻을 것이다. 동시에 그의 아버지는 전투를 목격하고 그의 서자를 기념하는 향연을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쓸모없는 관종이 화가 났지만
블레이즈는 그를 보상하고 싶었다. 그의 서자를 위해. 하지만 그 쓸모없는 관심종자가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이즈는 저택을 지켜준 세이크에게. 그래서 세이카는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런던 마법학원 입학 허락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의 부탁을 받아들이자 세이카는 이파도 자신의 시녀로 입학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이즈는 그녀에게 만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세이카는 그에게 입을 다물라고 쓸모없는 입을 다물라고 했고 그녀의 힘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모두 앞에서 그는 이파에게 지팡이를 건네주며 화염 마법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이카와 평생 함께하고 싶었던 그녀는 숲속의 모든 화염 정령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화염 매듭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창밖으로 거대한 중급 화염구가 폭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그래서 세이카가 아버지께 만족하시냐고 묻자 아버지는 그들을 입학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하지만 글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램프 도적들은 두 형제가 같은 길을 걷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었기에 실패자와 무가치한 노예를 위해 그들의 전통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가치한 노예.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들의 전통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에 입대할 사람은 글리였습니다. 블레이즈가 나타나 그에게 요즘 마법 실력을 갈고 닦고 있느냐고 물었다. 년 동안 세이카가 매일 훈련하는 동안 그는 나쁜 무리와 어울리며 검술만 연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라이는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이카에게 결투를 신청했고 그를 차버리겠다고 했어요. 그가 잃어버리면 집을 떠나야 해. 블레이즈는 세이카에게 거절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세이카는 결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는 진짜 검과 중급 마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심판을 보기로 했습니다. 자기 방에서 세이카는 형이 문을 두드릴 때까지 부적을 더 만들고 있었다. 문을. 루프가 들어오자 생일 축하를 늦게 해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유리 펜을 선물했다. 생일 축하를 늦게 해준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유리 펜을 선물했다. 그는 평생 형에게 충분히 친절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지만 동생이 많이 성장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자신이 세이카가 모두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글리에게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세이카가 그들 모두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글리에게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했다. 두 개의 달 아래 유키는 루프의 선물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세이카는 그녀에게 네가 빌어먹을 쓸모없는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창문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보고 유키에게 숨으라고 명령했다. 폭발했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글리가 들판에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결투가 시작되었다고? 고 말이죠? 마주선 두 사람. 글리는 세이카가 괴물을 물리친 건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워 아버지의 조건을 저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마법진을 소환하여 화염 방사를 시전하며 자신의 형을 불태웠습니다. 형을 말이죠. 자신의 마법이 그 무가치한 노예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세이카는 이파의 불꽃에는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것에 충격을 받은 글리는 풍내창을 소환하여 세이카를 꿰뚫으려 했습니다. 오빠는 빛 마법 방벽에 보호받고 있었어. 그래서 세이카는 글리가 모든 주문을 풀기 시작하자 부적을 꺼냈어. 그 순간 세이카는 글리에게 움직이지 못하게 명령했고 그의 모든 신경을 얼어붙게 한 후 부적을 비틀어 그의 팔을 부러뜨렸어. 하지만 그는 고통만 느끼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고 글리가 세이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자 그는 그 말을 항복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 순간 그는 자신의 팔을 치유했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 자신의 무가치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글리가 자신이 장로 뉴트를 물리쳐서 운이 좋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지만 그건 우스웠어. 결국 그는 두 번째, 소환 후 6개월 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건 웃겼어. 결국 그는 두 번째 소환 이후에 서 6개월 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이야. 신성한 신 거대한 키클롭스가 이 세계에 나타나 세이카 앞으로 달려들며 다시 한번 그를 섬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본에게 자신이 그가 처음으로 소환한 존재라고 일깨워 주었고 세이카는 그에게 자신의 시키가미를 따라 산으로 가서 늙은 도롱뇽을 그들의 숲으로 몰아넣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것을 저택으로 유인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힘을 인정하게 만들고 글리 대신 마법 아카데미에 갈 수 있도록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그가 왜 이렇게 복잡한 계획을 세우는지, 특히 약한 인간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세이카는 그 약한 인간들이 그를 죽인 자들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힘을 향한 길이 자신을 고독한 외로움 속으로 몰아넣었기에 두 번째 삶에서는 수많은 약한 인간들 중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힘을 향한 길은 그를 고립된 고독 속으로만 몰아넣었기에 그는 두 번째 삶에서는 수많은 약한 인간들 중 하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봄이 마침내 왔을 때 루프트는 그의 형제가 무사하기를 바랐지만 이파가 하품을 하자 루프트는 그녀가 밤을 새웠는지 궁금해했고 세이카는 그녀가 밤새도록 그의 방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차가 출발하기 시작하자 세이카는 이파가 밤새도록 공부한 것을 보상해주고 싶어서 그녀가 그것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는 그것이 정령들을 그녀에게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녀가 가능한 가장 강한 원소술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창밖을 내다보니 이미 학원 도시에 도착했음을 깨닫고 궁금해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사무실 안으로 돌아온 블레이즈는 세이카가 이미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때 이후로 12년이나 흘렀다는 사실에 놀랐다. 비바람 몰아치던 날 정체불명의 암살자가 그의 형의 아이를 데려다 주었지만 블레이즈는 그 아이가 마계에서 사라진 후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아이는 검은 머리카락과 검은 눈을 가진 몇 안 되는 인간 중 하나였기에 루프트는 거리를 두었고 글리는 그를 적처럼 여겼다. 블레이즈는 그 아이가 마족인가 의심했다. 결국 그는 마법 능력 없이도 푸른 화구를 소환할 수 있었고 어떻게 장로 뉴트에게 독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그 전까지 인간이 사용한 적이 없던 것을 알기에 그는 글리를 군대에 보낸 것이 마음 아팠지만 세이카가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면 인류를 구원할 영웅이 아닌 인류를 멸망시키는 다음 악마왕이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세이카의 기숙사에 도착하자 그는 그녀의 방이 자신의 방 옆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그녀가 이제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밤에 그의 방에 와도 되는지 물었지만 그는 그녀가 가슴 없는 펑크족처럼 보인다며 도마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울면서 도망치자 유키는 그 쓸모없는 노예가 자신의 위치를 모른다는 것에 화가 났지만 세이카가 무슨 뜻인지 묻자 유키는 이페가 그를 사랑하고 그녀의 환상을 채우기 위해 그를 노예로 삼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그녀의 자리를 몰랐다는 것에 화가 났지만 세이카가 무슨 뜻인지 묻자 유키는 이페가 그를 사랑하고 그녀의 환상을 채우기 위해 그를 노예로 삼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여자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생각하는 방식을. 그래서 유키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말했지만 그는 이페가 다른 것을 힘들게 만들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것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명문 런도니아 아카데미에서 그는 수수께끼의 만화 웅덩이가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심사관은 모두에게 만화 레벨을 평가하라고 요청했다.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심사관은 모두에게 자신의 만화 레벨을 평가하라고 요청했다. 수치를. 세이카의 차례가 되었을 때 심사관은 그에게 수정구체에 손을 대라고 요청하며 모든 속성에 재능이 있다면 흰색으로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에 한 번도 없었지만 말이다. 전례가 없지만 이 세계의 마법 시스템은 4가지 주요 속성을 기반으로 했지만 그가 전생에서 만들어낸 것과 유사한 빛과 어둠 마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과 어둠 마법도 있었는데 그가 전생에서 발명한 마법과 비슷했습니다. 그의 전생에서 발명한 마법과 비슷했습니다. 이페가 구체의 만화를 주입하자 심사관은 그녀가 바람과 불 마법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세이카의 차례가 되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사관은 그가 빛이나 어둠 마법에 소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마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두들 그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학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소녀가 모두에게 입을 다물라고 소리치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에미.
그녀가 구체에 손을 뻗자 흰 광선이 모든 지원자들을 눈멀게 했고, 그녀가 걸어나가자 그들은 그녀가 4가지 원소를 모두 깨달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4가지 원소를 모두 익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가지 속성을 모두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카는 그녀를 여기서 보게 되어 놀랐습니다. 머리 색깔은 달랐지만 그는 전생에서 매우 가까이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고, 밤에는 파란 머리 소녀가 걱정했습니다. 전생에 매우 친했던 사람이었고, 밤에는 파란 머리 소녀가 걱정했습니다. 동시에 마왕은 갈러스 장군에게 단 하나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웅을 짓밟아라. 다음 날 세이카가 필기 시험을 마친 후 그는 에이미가 무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검을 보고 그녀의 진짜 실력이 얼마나 강한지 궁금해했습니다. 훈련장에서 무능한 심사관은 자신들이 그들의 속성의 강도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하나씩 불 마법을 소환했지만 세이카가 지켜보는 동안 그들은 한 가지 속성만 사용할 수 있었고 극도로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은 이파의 차례였고 그녀가 돌로 향해 걸어가 불꽃 매듭을 활성화하자 화염 폭발이 돌을 거의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녀가 주문을 외우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하자 이파는 자신이 다음 목표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이카조차도 그녀가 무엇을 계획하는지 몰랐고 그녀가 지팡이를 들고 세이카의 바람 마법에 돌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는 돌만 단단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세이카에게 표적을 파괴한 것을 사과하며 그는 그녀의 바람 마법이 놀랍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그의 몰래 연습했다고 밝혔다. 그녀의 헌신은 스승이 바라는 바와 정확히 일치했기에 그는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세이카의 차례가 되었고 그는 파란색 표적을 태우기 위해 화구를 소환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불길이 계속 타오르는 동안 그는 돌이 화강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분석하며 넘어갔다. 그는 지구와 금속의 속성을 결합하여 결정화 마법을 시전하기로 했다. 마법을 사용해 표적을 파괴할 가시를 발사했지만 심사관조차 그런 마법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이카는 자신의 마법이 비밀이라며 사과했지만 마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표적에 다가가자 그는 보이지 않는 물시키가미를 소환하여 그것에 그림자 단계를 주입하고 물줄기를 방출하여 전체 필드를 얼렸고 충분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분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시험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아오이페는 살아있는 가장 강력한 주인을 가지게 되어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심사관은 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이 거의 마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때 학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마법을 발휘했죠. 마법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으면서요. 하지만 그들보다 더 강력한 자가 나타나 어린 나이에 모든 마법을 익혔으니 더 이상 그를 놀라게 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강력한 자가 나타나 어린 나이에 모든 종류의 마법을 익혔으니까요. 붉은 머리의 심사관은 자신이 마왕이 부활했을 때 태어난 영웅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왕이 부활했을 때 태어난 아이, 바로 자신이 영웅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마침내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고 세이카가 그들의 이름을 찾자 이파는 떨어지면 버리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자신이 3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3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파는 그보다 더 높은 순위였고 그는 그녀를 축하하려 했습니다. 실기시험에서 자신을 이긴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 번호를 보고 에이미가 바로 자신이 항상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표 후 며칠 뒤 아카데미에 등록한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장이 왔지만 이파는 자신의 치마가 너무 짧은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세이카는 더 짧았으면 했기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입학식을 향해 걷던 중 세이카는 덤불 뒤에서 어둠의 마력을 감지했고 이파는 어둠의 정령들이 숨어있는 것을 알아채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어둠의 정령들을 발견했습니다. 숲속으로 더 들어가자 악마의 마법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파는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이카는 무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소속되면서 몰래 보이지 않는 부적을 풀어 지역을 감시했어요. 그곳을 입학식이 시작되자 에이미는 강당 안에서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신입생 대표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동시에 밖에 마법진이 빛나고 세이카는 괴물들이 강당으로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자 그 순간 문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하급 악마들이 눈앞에 나타나자 쓸모없는 학생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세이카는 그들이 그들 중 한 명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악마 중 하나가 소녀를 해치려 하자 검이 그의 손을 베었고 에이미가 소녀를 구하기 위해 나타나 공격을 피하며 거센 바람이 그의 몸을 휩쓸며 역겨운 학생들에게 길을 비키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세이카는 악마들의 움직임이 너무 느리다는 것을 눈치채고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숲속에서 마법사를 발견했다. 그래서 위험해지면 마법을 사용해서 도망쳐 숨으라고 이파에게 말한 뒤 순간이동으로 사라지며 부적을 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악마를 향해 걸어가며 보름달 밤에 관한 시를 읊조렸다. 그중 한 명이 죽음을 맞이할 밤에 대한 시였다. 하지만 악마가 그의 시가 못생긴 얼굴만큼이나 쓸모없다고 생각하자 세이카는 장미는 붉고 제비꽃은 파랗다. 내 엄마는 동물원에 가야 할 뚱뚱한 엉덩이의 고릴라다. 라고 말했다. 마물은 즉시 그를 끝내려고 차원문에서 하급 악마들을 소환했지만 공격 명령을 내리는 순간 세이카는 낙하하는 과일 마법을 걸어 앞의 괴물들을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괴물이 보호 마법에 얼어붙자 세이카는 그 아래 차원문을 열어 다른 차원에 봉인했습니다.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깨달은 마물은 세이카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며 작은 차원문에서 검들을 소환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갈러스라고 소개하며 불과 흙의 속성을 다루는 금속의 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카가 마법을 시전하려 하자 갈러스는 순식간에 그것을 소멸시켰습니다. 자신에게는 주문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이카가 부적을 불태우자 갈러스는 불길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 그러나 그가 더 많은 부적을 소환하자 갈러스는 순식간에 그것들을 태워버렸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 갈러스는 검을 던졌지만 세이카가 피하자 순식간에 그의 얼굴을 베었고 갈러스가 검을 순간이동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갈러스는 자신의 흑색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며 그에게 불꽃을 쏘았다. 하지만 세이카가 뛰어오르자 그는 그의 뒤에 나타나 그 순간 그의 팔을 베어버렸다. 하지만 세이카가 공격에서 살아남자 그는 자신이 왜 하급 악마의 눈을 통해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러스는 자신이 연궁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마왕의 환생이라는 신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러스는 세이카가 이미 그녀를 찾았다고 밝히며 세이카는 그녀가 에이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러스는 그를 제거하기 위해 수십 개의 검을 던졌지만 세이카는 그것들을 피하고 또 다른 검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중날이 그를 베자 갈러스는 그를 열반으로 보냈습니다. 갈러스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에이미를 찾으러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카가 고대 주문을 읊조리는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어들였습니다. 그의 칼날 위에 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는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의 머리에 칼날을 꽂았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이 산산이 부서지자 세이카는 자신이 부활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몸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하는 주문을 이미 걸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갈러스는 어떻게든 그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100개의 검을 소환하여 세이카가 죽으면 에이미를 끝장낼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카는 그 말을 듣고 갈러스가 바보라고 생각했고 힘은 자신이 가진 강력한 동맹들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러스는 자신이 너무 약해서 동맹을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를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카가 칼날을 피하자 그는 거대한 폭포를 풀어놓는 마법을 걸었지만 갈러스는 이미 순간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위에서 공격하려 하자 세이카는 그의 공격을 예상하고 마법을 걸어 악마에게 번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세이카는 그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가 알아채기 전에 뒤에서 그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세이카의 계획의 일부였고 갈러스의 눈앞에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고 붉은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이카의 부적이 곧 바닥날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죽을. 하지만 세이카는 1000개가 넘는 부적을 보여주었다. 그는 평생을 걸쳐 그 부적들을 만들었다고 밝히며 싸움을 끝낼 준비를 하고 미즈치를 소환하는 차원의 문을 열었다. 그래서 12개의 차원문이 열리고 밖에서 용이 나타났고 갈러스를 먹으려 하자 달 쪽으로 날아올라 결국 그의 몸을 삼켰다. 그러자 수많은 차원문이 열리고 용이 나타나 갈러스를 삼키려 했지만 하늘로 날아올라 결국 그의 몸을 삼켰다. 갈러스를 삼키려 하자 달 쪽으로 승천하여 결국 그의 몸을 삼켰다. 이 광경을 본 세이카는 악마가 제거되어 기뻐했다. 하지만 그가 용을 다른 차원으로 돌려보내려 하자 용은 학교를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고 학교를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부적을 그 위에 놓고 그것을 다른 곳으로 돌린 후 다시 안으로 봉인했습니다. 그 영역에 그는 미즈치처럼 약한 신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지만 자신의 쓸모없는 몸이 아직 너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 신을 지휘하기 전에 더 나이를 먹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키가 그의 몸 위로 뛰어올라 그동안 숨어 있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을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카는 그것이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식신을 이용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홀로 돌아왔을 때 그는 모든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지만 아오이프는 에이미가 모든 하급 악마들을 죽였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세이카는 그 말을 듣고 에이미가 자신에게 필요한 완벽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맹으로서 말이죠. 결국 그는 그녀를 이용해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는 동안 쉽게 숨을 수 있었고 그녀와 친구가 될 필요가 있었지만 그녀가 최후의 목숨을 잃더라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해 그는 마왕 자신을 물리쳐야 할지라도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세이카가 아오이프와 함께 학원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가 에이미를 보고 인사하려고 하자 그녀는 인류를 위해 그의 목숨을 끊으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참한 삶. 몇 분 후 그들 위로 질그릇 단지가 나타났고 단지가 쏟아지는 순간 세이카는 그들을 순간이동시켰지만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코델이 창문에 나타나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그래서 액체를 회수한 후 그는 그것이 자신의 연구를 위한 촉매제라고 말했다. 그의 연구에 하지만 세이카가 질그릇 단지의 용도를 묻자 강사는 자신이 3층으로 부양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이카는 중력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은 흑마법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수업이 좀 지나자 선생님은 학교 기념일이 다가온다고 알리고 에이미와 에이프에게 신입생 명단을 기념일 행사에 바치는 선물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세이카는 그들이 갈러스의 마법진 옆을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걸 깨닫고 에이프의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자청하며 그녀에게 임무를 거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하자 선생님은 그를 귀족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지만 세이카는 그녀의 역겨운 얼굴이야말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에서 돌아가는 길에 세이카는 에이프에게 에이미가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그녀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지켜 악마와의 싸움으로 그녀는 표적이 되었고 그는 그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아오이페는 에이미가 예쁘고 날씬하고 붉은 머리카락을 가졌기에 그가 에이미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지만 세이카는 그가 에이미의 힘에 끌린 것이며 단지 친구가 되고 싶어 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 말을 들은 아오이페는 자신도 강해질 수 있다고 다짐했지만 세이카는 자신을 도와주길 바랐다. 에이미의 힘 때문에 그녀는 평생 고독했을 테니까. 일생 동안 학교 행사 당일 선생님은 그들에게 명단을 건넸다. 하지만 숲으로 향하던 중 아오이프는 그가 왜 자원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자신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는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와 한참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이야. 하지만 에이미는 그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에게 이미 엄청난 가슴을 가진 노예가 있는데 하지만 그는 그녀가 틀렸고 그녀가 바로 그가 찾는 이상형이라고 말했다. 해변에서 찾을 수 있는 이상형이라고.
서핑보드처럼 평평하니까. 그녀는 그를 못생긴 괴짜라고 생각했기에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세이카는 어둠의 주문의 기운을 감지하고 그 근원으로 향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마법진을 발견했지만 그 순간 차원문이 열리며 순식간에 순간이동시켰다. 던전 안으로 이동했고 도마뱀 형상의 괴물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앞에 주저없이 에이미가 돌진했고 반대편으로 뛰어넘으며 화염구를 날려 괴물들을 완전히 소멸시켰다. 하지만 그녀 뒤에서 오크가 나타나 그녀의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세이카가 마법을 시전하여 뾰족한 것으로 오크의 머리를 으깼지만 그녀는 그의 마법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출구를 찾기 시작하면서 세이카는 길을 밝히는 새로운 마법을 시전했고 에이미는 그가 빈 마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시키가미를 돕기 위해 부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 그들의 위치를 감지하려 했다. 그때 잔뜩 몰려든 고블린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었지만 에이미는 재빠른 공격으로 그들을 베어 쓰러뜨렸고 공격을 막아낸 후 괴물의 팔을 잘라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에이미의 목숨을 끊으려 돌아와 그녀를 벽에 내동댕이 쳤다. 하지만 그들이 에이미를 끝내려 할 때 세이카는 나무 마법을 사용하여 말뚝으로 그들을 꿰뚫었지만 에이미는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 그래서 나머지 고블린들이 동시에 돌격하기 시작하자 세이카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옥의 신성한 문에서 오리요시를 소환하여 자신 앞의 모든 고블린들을 제거했다. 에이미가 깨어났을 때 모든 괴물들이 죽어있는 것을 알았지만 세이카가 그녀의 머리가 아직 아픈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그들 위에 빛의 장벽을 쳤다. 그것은 이제 사라졌으므로 그녀가 사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에 저주 기호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옷을 벗기 전에 자신의 등을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 뒤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다른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던 것뿐이라고 밝혔다. 오랫동안 다른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 한 가닥으로 저주를 자신의 부적 중 하나로 옮겼고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대체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몇 시간 동안 함께 앉아 있었지만 에이미는 그가 이파에게 키스했는지 아니면 그녀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세이카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수줍은 여자애들은 자기처럼 변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이카는 그녀가 던전에서 옷을 벗었다는 걸 상기시켜줬죠. 그의 엉덩이가 날아간 후에 그들은 모든 고블린들을 없애고 보스의 방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나가가 그들을 상대하려고 하자 세이카는 돌 마법을 사용해서 창을 쏘았지만 산성액체 때문에 얼굴이 거의 타버렸어요. 그래서 세이카가 피하는 동안 에이미는 바람창으로 공격했지만 괴물의 두꺼운 비늘을 뚫을 수 없었어요. 괴물이 방역하기도 전에 세이카는 창을 소환했고 괴물을 땅에 박자 에이미가 화구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 불길이 폭발했고 에이미가 괴물 위로 내려앉으며 괴물의 몸을 찔러 순식간에 처치했습니다. 세이카가 에이미에게 달려가자 에이미는 세이카에게 뛰어올라 처음으로 던전 보스를 물리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키가 세이카에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순간이동을 안 했냐고 묻자 세이카는 에이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에이미에게 전투, 경험을 쌓게 해 언젠가 최강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스릴검을 발견했고 세이카는 그것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괴물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에이미에게 건네주는 순간 바닥에 반지를 발견했고 그 안에 마법이 가득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험가는 정말 재밌다고 에이미에게 말했습니다. 모험가는 에이미가 나중에 뭘 할 거냐고 묻자 그는 나이가 들면 다시 에이미와 함께 모험을 떠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이미는 기뻐하며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기뻐하며 그에게 그건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던전에서 나온 후 세이카는 카렌 교수에게 학교 지하에 있는 비밀 미궁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에이미의 저주와 자신의 마법의 근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코델의 연구실에 도착해서 그는 이미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밝히며 이미 에이미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은 코데레글은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비밀을 알아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카는 악마들이 학교에 마법진을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강사들 중에서 가장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던 그를 보고 세이카는 즉시 그를 의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코델은 변장을 벗고 자신이 악마들을 위한 스파이이며 소타니 약은 사실 평범한 병처럼 누구든 죽일 수 있는 혁명적인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델은 자신의 목표는 영웅이라고 밝혔지만 세이카는 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보같이 부적을 드러내면서 에이미에게서 저주를 풀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악마를 소환해서 자신의 몸에 악마의 피를 뿌리며 저주 조건을 알아냈다고 했죠. 그래서 악마의 피를 뒤집어 쓴 그는 저주를 건 사람에게 되돌리려는 주술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전생의 힘이었죠. 저주받은 퇴마사였던 그는 코델에게 저주하는 자는 무덤 2개를 판다는 말을 했어요. 코델의 장기가 터지기 시작하자 세이카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밝혔어요. 그들은 이번 생에 만난 게 정말 운이 없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파는 코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식신이 그의 몸과 악마의 원한에서 같은 꽃가루를 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후에 세이카가 이파에게 마법 반지를 건네주자 그녀는 정령들이 그것에 이끌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세이카는 에이미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그녀를 부르려고 하자 그녀는 그에게 절벽에서 뛰어내려 땅에 얼굴을 박으라고 말했습니다. 세이카는 자신의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나 궁금해하는 동안 에이미는 공부를 도와준 것에 대해 이파에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이카는 언제 그 쓸모없는 계집애들이 친구가 된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세이카는 언제 그 쓸모없는 여자애들이 친구가 된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1년 후 2학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교감 선생님이 세이카와 그의 노예 앞에 나타나 교장 선생님께서 곧바로 떠나시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떠나시기 전에 말입니다. 세이카는 교장 선생님에 대해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어두운 곳에서 한 소녀가 그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음날 그들이 교장 선생님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은 그들을 안으로 맞이했고 세이카가 그의 삼촌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으로 맞이했고 세이카가 그의 삼촌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형이 있다는 사실을 왜 밝히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그에게 마법사와 검사들이 경쟁하는 수도의 유명한 종합무술 토너먼트에 참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수도의 유명한 마법사와 검사들의 토너먼트의 말입니다. 그녀는 그가 학교 대표 중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여자아이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자신을 메이블이라고 소개했고 세이카는 그녀를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초대받지 못했다며 소리를 지르며 세이카가 갈 건지 물었고 메이블의 얼굴을 떠올린 그는 대회에서 궁금한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회에서 그들이 학교를 나서던 중 에이미는 메이블이 아마도 귀족 집안에서 선택받았을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메이블이 인생에서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말하자 메이블은 자신이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그녀가 바로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에이미는 자신의 후임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고 마벨은 자신이 너무 약해서 결코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싸우기에는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에이미는 두 바보에게 연습용 검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며 마벨에게 누가 더 약한지 겨뤄보자며 도전했고 마벨은 받아들였습니다. 마벨이 검을 집어들고 자세를 취하자 세이카는 그녀가 에이미와 똑같이 숙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실력을 평가하게 되어 기뻤고 싸움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즉시 에이미는 마벨에게 돌진했지만 마벨은 어둠에 마법으로 공격을 막았고 두 사람은 검을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마벨은 구부러진 검을 날렸습니다. 쉽게 승부를 내며 날아갔다. 떠나면서 에이미에게 영웅이 될 사람 치고는 쓸모없다고 말했지만 에이미가 마법을 쓰면 안 된다고 하자 메이블은 변명은 오히려 자신을 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때 세이카에게 대회에서 다칠 거라고 말했고 세이카는 그녀의 말에 감사를 표한 뒤 그녀는 떠났다. 다음날 그들은 대회를 위해 수도로 향했지만
세이카는 왜 이파와 에이미의 역겨운 얼굴을 봐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이파가 자기는 그의 시녀인이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자 세이카는 그녀의 말에 짜증을 냈다. 그동안 에이미는 수도에 가본 적이 없다고 밝히며 보고 싶어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세이카는 메이블의 시합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에이미의 유일한 바람이었기에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토너먼트에서요. 그래서 그가 어디서 잘 거냐고 묻자 그녀는 이파의 침대에서 잘 거라고 말했지만 메이블은 그들이 모두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들은 같은 나이였지만 마치 아무런 걱정 없이 아이처럼 행동했거든요. 하지만 이파는 자신이 그들보다 한 살 더 많다고 밝혔고 에이미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의 엄청난 성격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파는 자신이 그들보다 한 살 더 많다고 밝혔고 에이미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의 엄청난 성격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수도에 도착했을 무렵 소녀들은 세이카가 참얼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메이블이 무리해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게시판에 도착했고 세이카는 왜 학원이 에이미 대신 그를 선택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토너먼트가 시작하려고 할 때 세이카는 자신의 부적을 발견하고 그것이 마법 공격을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었지만 너무 많은 공격을 흡수하면 부서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나운서가 그를 첫 번째 참가자로 소개했지만 그의 상대는 경기장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가르레 용병단 출신이었고 세이카에게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던 마지막 날 세이카는 그 남자에게 두통이 있고 매우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지쳤다고요? 하지만 용병이 그가 핑계를 대는 거라고 생각하자 세이카는 1초 안에 싸움을 끝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난 그는 라운드가 시작하자마자 그를 찔렀지만 부적을 찔렀다는 걸 깨닫자 세이카는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벽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패배자가 쓰러진 것을 알자 아나운서는 세이카를 승자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유키는 그에게 일부러 지라고 말했습니다. 승자로? 하지만 그가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유키는 그에게 일부러 지라고 다음 경기를 생각하며 자신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자아이들에게 다시 합류하자마자 토너먼트 2라운드가 시작되었고 마법사 포드가 경기장에 나타나자 그의 상대가 터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듀모 이름은 카일이었고 루족 상인 조합의 경비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일 루족 상인 조합의 경비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적을 얼어붙게 만드는 마법을 걸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가 다가가기 시작하자 모두가 포드가 왜 가만히 서 있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카일은 순식간에 그를 꿰뚫었고 그를 이 토너먼트의 첫 번째 사망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토너먼트의 첫 번째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고 하자 세이카는 그의 표정을 살피기로 했고 그가 베테랑 킬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숙련된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 수배범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왜 고의로 토너먼트에 참가하도록 보내졌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카일이 시전자라는 것을 알아챘고 시선에 영역을 담아 상대방을 저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전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악의 눈으로 말이죠. 2라운드가 시작될 무렵 아나운서가 세이카를 경기장으로 불렀지만 상대가 도착하자 그것은 인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마법사와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패배자는 골렘 뒤에서 나타나 자신이 그것을 만들었다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마법 저항 전투용이라며 세이카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시합이 시작되자 세이카는 유령을 소환했고 유령은 재빠른 공격으로 골렘을 베어 넘어뜨렸다. 해설자는 세이카가 바람 마법으로 골렘을 찢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세이카를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하자 그녀는 즉시 항복했다. 바로 세이카가 터널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속임수가 발각되지 않아 안도하며 유키에게 몬스터를 소환했으니 실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생명체 소환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경기장에 그가 다시 여자아이들 쪽으로 돌아왔을 때쯤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하려 하고 있었고 세이카는 메이블이 상대와 대결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의 이름은 벽돌벽 하우로였고 그는 메이블을 쉽게 압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흙의 힘으로 말이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하오로는 그녀를 향해 돌덩이 폭풍을 날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쉽게 베어버렸고 하오로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패배자가 계속해서 돌덩이 폭풍을 날렸지만 메이블은 모든 것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자 하오로는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그는 방어를 위해 돌벽을 소환하고 다른 주문으로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지만 메이블은 그것을 향해 칼날을 던져 순식간에 산산조각냈습니다. 항복하려 하지 않던 패자는 메이블을 막기 위해 벽 6개를 소환했지만 메이블은 순식간에 그것들을 파괴했고 세이카는 그녀가 중력 마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법을. 동시에 하울로는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메이블이 그에게 달려들자 그의 지팡이를 베어버렸고 그 남자의 눈앞에는 이미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던 그는 항복하기로 결정했고 아나운서는 그녀를 승자로 선언하며 그녀를 붉은 머리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웅이라고. 하지만 세이카는 그 말을 듣자 메이블이 어떻게 영웅으로 알려지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으로. 그래서 이 판은 역사상 2번째 영웅의 이름이 메이블이었고 그녀도 검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럴듯한 핑계처럼 보였지만 세이카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새벽녘 패배자는 악마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준비했지만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그의 눈앞에서 더 큰 새가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이카가 그의 앞에 나타나 그가 악마의 스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를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추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카가 메시지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그 남자는 그에게 사라지라고 하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카가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한 그는 그의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세이카는 마법을 걸어 그를 속박하는 덩굴로 묶었습니다. 세이카가 이미 비밀을 알아챘다는 것을 깨달은 가사타는 자신을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이카는 올빼미의 눈을 통해 그를 감시해 왔다고 밝히며 누구를 감시하고 있었는지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가사타가 말하지 않자 세이카는 그의 영혼을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천국의 5번째 신인 사토리를 소환했고 그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악몽을 선사하며 그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의 모든 것을 세이카가 질문을 하는 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가 고대 예언과 동시에 태어났고 마침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이었던 영웅 메이벨 크레인을 노렸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녀는 그들의 학원에서 가장 강력한 검사였죠. 세이카는 이미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을 알았기에 그는 그 못생긴 패배자를 풀어주기로 결정했지만 사토리에게 상으로 그를 먹으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사토리는 그를 먹어치웠지만 다 먹고 나서 그녀는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 세이카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이카는 화가 나서 그녀를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고 위협했지만 그가 포터를 소환하려고 결정하자 사토리는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갔어요. 주변을 살핀 세이카는 새를 불러 메시지를 가져오게 했고 메시지를 받자 그는 메시지를 열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메시지는 이상한 암호로 쓰여 있었고 세이카는 해독 방법을 물어볼 걸 하고 후회했다. 그는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을까? 다행히도 그는 이미 학원의 진짜 속셈을 알아챘고 그들이 마베리 대회에서 우승하게 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악마들이 마벨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믿고 에이미의 존재를 잊을 것이라고. 유키가 교장이 자신을 2번째 자리에 앉힌 이유를 알아냈는지 묻자 세이카는 곧 모든 진실을 알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중결승이 시작하려 할 무렵 마벨이 세이카에게 다가왔다. 터널에서 그에게 항복하라고 말했어요. 이 대회가 그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말하면서요. 그녀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 했어요. 미래를 세이카는 그 라운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지는 것을 원치 않고 심지어 그를 죽일 의향까지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세이카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중결승 첫 라운드가 시작될 시간이 되자 첫 번째 마법사가 경기장에 나타났고 그의 상대인 카일이 도착하자 리에나는 카일의 악의 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빛 마법을 걸었어요.
하지만 위협은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위험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리에나는 그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불덩이를 던졌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걸어갔습니다. 리에나는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껴 더 많은 불덩이를 던지며 모든 속성의 마법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카일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았고 세이카는 카일이 중력 마법을 사용하여 모든 공격을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리에나는 골렘 군대를 소환했지만 카일은 보라색 그림자를 들이워 동시에 골렘들을 관통했고 골렘들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리에나는 그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카일은 그에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일은 그림자로 그를 제압했고 세이카는 그들이 사용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슷한 마법이었어. 하지만 카일이 칼을 들어 자결하려는 순간 휘슬이 울리고 심판들이 경기를 중단시키며 그를 승자로 선언했어. 승자로? 그날 밤 세이카는 다음날 시합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유키가 자신의 몸에 바싹 붙어 자기랑 같이 자도 되냐고 물었어. 같이 자자고? 하지만 그때 세이카의 올빼미가 지붕 위에 마벨을 발견했고 세이카가 피하는 순간 지붕이 그의 침대 위로 무너져 내렸어. 연기 속에서 그는 저편에 있는 마벨을 발견하고 왜 저 못생긴 년이? 그녀의 얼굴이 그를 방해했어. 대답 없이 그녀는 벽에 칼을 던지고 곧바로 그를 창밖으로 밀어냈어. 창밖으로? 하지만 그는 그녀를 차서 거리를 확보했어. 그녀가 그에게 칼을 던지자 세이카는 간신히 피했어.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녀를 제압하려 했지만 그녀가 덩굴을 베고 그의 몸을 찌르자 그는 그녀 눈앞에서 사라졌어. 그래서 그녀를 날려버리려고 그는 내공방출 마법을 사용했지만 그녀는 균형을 유지했어. 그래서 세이카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는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도망쳐. 하지만 그때 왜 그런 소리를 내는지 궁금해서 하는 추한 루저가 골목에 나타났어. 소음을 내고 있었거든. 하지만 메이블이 그의 목숨을 거의 끊으려던 순간 세이카는 그녀가 도망쳤다는 것을 알았어. 하지만 그는 이미 다음 라운드를 위해 마음을 정했고 새벽 전에 그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분수대에서 그녀를 찾았지만 싸우러 온 게 아니라고 말했어. 그녀가 왜 왔냐고 묻자 그는 그녀와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시합 포기를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가 죽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어. 에이미의 집. 가짜 영웅으로서 에이미에게서 악마들을 유인해왔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영웅이 진정으로 죽었다고 믿게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메이블은 카일을 제거하려 했던 것도 밝히며 그들이 노예 아이들을 용병으로 만드는 러그록 상인조합에서 훈련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조합은 카일의 완벽한 용병으로서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이 토너먼트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두개골 안에 구멍을 뚫어 마법을 그의 뇌에 이식했고 그의 모든 감정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전에 노예 아이들은 4명씩 한 조로 나뉘었습니다. 서로 훈련하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만이 용병이 될 수 있었고 오직 다른 이들을 제거해야 완벽한 용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카일 다음으로 마지막 생존자가 된 메이블은 카일을 끝장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이미 자신의 오빠를 죽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세이코는 메이블이 평평한 가슴만 가진 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카일이 사실 메이블의 오빠였고 빨간 머리는 모두를 속여 자신이 영웅이라고 믿게 하려는 변장이라는 걸 알았죠. 모든 걸 알아챘어요. 모든 걸 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카일을 죽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해방시키려고. 하지만 세이코는 자신이 그럴 만큼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결승전에서 카일을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승에서 그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이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남자이며 카일의 유일한 소망은 그녀가 그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조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dance. 하지만 마벨은 어쨌든 그를 이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음날 그들의 라운드 시간이 되자 그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평생 응석바디로 자란 쓸모없는 귀족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의 뒤로 순간 이동하자 거의 그를 반으로 베었고 그녀가 돌무더기를 파괴하면서 그를 썰어버렸지만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을 던지자 그녀는 피했고 메이블은 그에게 칼을 던졌지만 그는 장벽으로 막았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는 그녀를 속박하는 덩굴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진하자 세이코가 떨어지는 과일 마법을 발동했고 그가 수은 덩굴 속박 마법을 걸자 다시 그녀를 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번에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끼를 들기로 결심한 그는 떠다니는 나무심 마법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목숨을 끊으려는 척하자 심판들이 라운드를 종료시키는 경고음이 울렸고 그를 승자로 선언했습니다. 결승전이 시작되었고 세이코와 카일이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세이코가 메이블이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카일은 토너먼트가 끝난 후에 메이블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말이죠.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감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이코는 그가 메이블에게 사과하도록 만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라운드가 시작되자 세이코는 경기장 바닥 전체에 붉은 안개를 뿌려 그의 악의 눈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의 악의 눈을 무효화했습니다. 하지만 카일이 그에게 다가가자 세이코는 유령의 빛으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수은 결박 덩굴을 소환하여 그를 속박했습니다. 하지만 보라색 그림자가 그것을 순식간에 파괴했고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향해 세이코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벽이 그것을 막자 세이코는 그들의 싸움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신성한 문이 카일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5번째 신인 오케아노스를 소환했고 미노타우루스가 차원에서 나타나자 카일의 그림자들이 그 몸을 꿰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부는 강철보다 강했고 짐승은 그의 무가치한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카일이 의식을 잃자 세이코는 그가 결코 이길 수 없었기에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몸에 인장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저주가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죠. 결계 안에서도 말이에요. 세이코가 그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던 중 카일이 그를 멈추게 하고 그에게 마벨에게 사과하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세이코는 저주에게 밀린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동시에 1000개의 부적을 소환했어요. 그리고 저주를 무효화하기 위해 카일의 몸에서 저주를 없애고 죽은 자도 되살릴 수 있는 주술을 준비했죠. 하지만 봉화가 하늘을 꿰뚫자 유키가 그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그의 궁극기는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비밀 능력을 드러낼 위험이 있었기에 사용하기가 위험했다. 그의 비밀 능력을? 이 실수는 그에게 전생을 앗아갔고 기억이 되살아나자 세이코는 마법을 멈추기로 했다. 그의 마음속에 세이코는 주문을 멈추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날 무렵 카일은 수수께끼처럼 사라졌고 세이코는 모두에게 그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카일을 없앴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너먼트 후 그는 수도밖에 그를 묻어주었고 메이벨이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녀의 마지막 존경을 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녀는 이미 자신의 오빠가 저주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들의 토너먼트 이야기의 끝이 왔고 다음 날 그들의 아카데미에서 세이코는 교장실을 방문하여 자신이 메이블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바라던 대로 말이죠. 그래서 세이코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이 협회의 계획이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너먼트의 유일한 목적은 카일의 용병으로서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세이코가 카페테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메이블이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더 못생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가 어젯밤에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했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훈련시켰고 그의 검이 자신의 몸을 천천히 베는 느낌을 연습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이죠. 세이코가 시험 통과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이미 몸이 너무 아프다며 이파에게 그와 이야기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파는 세이코가 그의 수업을 더 열심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마벨은 자신이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주 후 여름방학이 다가오자 세이코는 자신이 말썽꾸러기 용을 조사하기 위해 아스테리아 왕국으로 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못생긴 바보가 식당에 들어왔고 자신이 이 모든 빈털터리들에게 돈을 줄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에이미는 저놈이 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그는 세이코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보고 자신을 아스테리아의 왕자 세실리오라고 소개했습니다. 세이코는 그 말을 듣고 그를 학원에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세실리오는 이파를 보고 지금껏 본 여자 중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디스코드 작업 멘트를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다리가 밧줄이라면 그 사이에 목을 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노예이며 세이코의 하녀라고 밝혔고 세실리오는 그녀를 자신의 관으로 삼고 싶다고 그녀 안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이코에게 값을 매기라고 말했지만 그의 조수는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분 후 개인 방 안에서 세실리오는 세이코에게 그 불량용이 한 세기 동안 왕국과 평화롭게 살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날마다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이파의 거대한 대포들을 발견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자고요. 하지만 그의 조수는 세이코가 방을 나가자 그에게 자제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날 후에 이 쓸모없는 멍청이가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에이미가 그를 덤불 속으로 끌어들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자신이 기꺼이 이파를 세실리오의 첩으로 보낼 의향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여자들은 그가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파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이블은 그에게 이파가 세실리오의 후궁이 되는 것을 원했는지 절대 묻지 마세요. 그랬다간 기분이 상할 거예요. 며칠 후 아스티리아로 향하는 길에 이파는 세이코에게 세실리오가 자기 거대한 용을 타라고 했지만 자기를 후궁으로 삼을 생각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세이코는 그가 진심이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파가 기뻐하는 걸 보고 자신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불쾌한 감정이 뭘까 궁금해했대요. 아스티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파는 경치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세실리오가 그 순간 나타나서 용이 날뛰면서 왕국이 모든 영광을 잃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용이 날뛰면서 말이죠. 그런데 용이 그들 위를 지나가자 한 남자가 용암 호랑이를 소환했고 호랑이가 용에게 돌진하자 용은 간신히 피해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용은 잎에게로 방향을 돌려 돌진했지만 세이코가 얼음 결정을 소환하여 그 길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용의 갑옷은 너무 뜨거웠고 호랑이가 그에게로 뛰어들자 마법의 사슬이 호랑이를 묶었고 그 순간 소환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이코는 그 중독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세실리오는 자신이 용을 처치하기 위해 고용한 용병대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이코는 마약 과다 복용 직전처럼 보이는 사람을 왜 고용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마치 약물 과다 복용 직전처럼 보이는 사람을 왜 고용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제크가 자기가 용을 여러 마리 죽였다면서 재활과 금단 증상을 7번이나 겪었다고 말했지만 세이코는 그의 망가진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세실리오가 그들을 말리려고 하면서 제크에게 떠나라고 명령했고 제크가 금단 증상을 해결하러 간 후 세이코는 이파가 감사하려는 것을 보았지만 마법을 쓰지 않았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없었다면 그녀가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그녀를 데려온 것이 실수였는지 궁금해했다. 이파가 울기 시작하자 세실리오는 그녀가 그저 얼어붙었다고 말하려 했지만 세이코는 그의 짜증나는 머리 스타일을 깎아버리라고 말하며 이파에게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명령했다. 다음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어. 그대로 얼어붙었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 떠나면서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었지만 그녀가 다음에는 더 현명하게 행동하길 바랐다. 그녀가 더 현명해지길 바랐다. 전생에선 제자가 용에게 잡아먹히는 걸 보고 얼어붙은 채 나중에 겨우 봉인했던 기억이 있었다. 그때처럼 이파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고 그녀를 살리려면 엄하게 대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알파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녀의 목숨을 구하려면 엄하게 대해야 했다. 그녀의 목숨을 구하려면 엄하게 대해야 했다. 다음 날 그들은 용에 관한 책을 모두 읽어보기로 했고 그 용이 한때 산에서 암컷 용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새끼 용들이 부화한 후에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이코는 지금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에 따르면 수컷 용만 살아있었고, 그래서 이파는 혼자서 어떻게 더 어린 용들을 부화시킬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세이코는 산에 올라가서 용을 가까이서 보겠다고 그녀에게 말했지만 이파는 그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코는 이미 마음을 굳혔고 어쨌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파가 그의 문에 나타나자 그녀는 세실리오가 자신의 방으로 초대하여 칼을 갈아달라고 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그 까랭컷 바보에게 말하겠다고 하자 그녀는 그에게 진짜 이유를 말하는 것을 주저했고 그래서 그는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가 그 까랭컷 바보에게 말하겠다고 하자 그녀는 그에게 왜 왔는지 말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자신이 너무 겁이 많아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생에 처녀로 죽었습니다. 그는 이파가 세실리오의 후궁이 되는 것을 원하는지 물어보려고 했고 이파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코는 왕실 후궁이 되는 것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바라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떠나는 것에 대해 괜찮은지 묻자 세이코는 처음에는 화가 나겠지만 그녀가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그에게 밤새도록 울면서 잠들었다고 말했고 아무도 이파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그녀가 사라진 것을 알았고 유키조차도 이파가 자신을 사랑했지만 세이코는 그저 짝사랑이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해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유키는 그 이상이라고 말했고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차 시간에 세실리오를 만나 그는 그에게 산에 올라가 용을 찾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산으로 용을 찾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실리오는 그 말을 듣고 그에게 며칠이 걸릴 거라고 깨달았습니다. 돌아갈 생각이었고 이파를 설득할 시간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이코는 그의 생각을 눈치챘고 그가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랐다. 그날 후에 요정소녀가 이파 앞에 나타나서 따로 이야기하자고 부탁했고 그녀는 자신의 마법을 이미 감지했고 자신이 요정의 후손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정령들이 그녀를 그들에게로 이끌었을 것이라고 말했고 세이코의 노예로 영원히 있을 수 없으니 그가 악마이니까 세실리오의 후궁이 되라고 부탁했다. 그가 악마였기 때문에 정령들이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악마들을 피하듯이 말이다. 그것이 바로 그 이유였다. 하지만 이파는 세이코가 도저히 악마일 리가 없다고 확신하며 두 사람이 함께 자랐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리지는 세이코의 부모 중 한 명이 악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서 도망치라고 말하며 저택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택을? 한편 세이코는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용이 그를 알아차리고 불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세이코의 방어막이 공격으로부터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용이 그에게 돌진했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추한돌 괴물을 소환하자 6번째 신이 그 위에 착륙했습니다. 짐승은 고음의 주파수를 방출하여 용을 약화시킨 후 지옥의 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옥의 문으로. 용이 회복하기 시작하자 세이코는 성면 그물 마법을 걸어 짐승을 성공적으로 가두었습니다. 둥지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용이 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2024년이니 암컷으로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공격용 헬리콥터로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것조차 가능해졌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알을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알의 양끝이 하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용을 부화시킨 아스테리아 공주의 전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알에서 나온 말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 세실리오 저택에서 리지가 이파를 데리고 다니며 세실리오의 총애를 받는 부인이 된다면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더 잘 대해줄 거라고 말했어. 게다가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고 권력 있는 고위 관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파는 세이코 곁에 있는 것만을 원했어. 한편 세이코는 용알을 옮기느라 녹초가 되었고
용도 그를 알의 보호자로 삼기로 했어. 하지만 세이코는 용이 더 이상 제멋대로 날뛰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용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자신에게 정이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저택에서 이파가 세실리오를 만나자 그는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후궁이 되기를 원하는지 리지가 성공적으로 설득했기를 바라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녀의 해방세를 매기기 시작했고 세실리오는 그녀의 자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그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세실리오는 어떤 가격이든 그녀의 자유를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이코와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파는 영원히 노예로 살겠다고 말했지만 세실리오는 그녀가 혼란스러워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녀를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혼란스러워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녀를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이코가 위험하다고 확신하고 그녀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위협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이파는 그가 위협이라고 생각했고 세이코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그녀의 노예 계약을 완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한 패배자는 그들이 그녀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했기에 그녀가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파에게 자신이 정신적으로 병든 바보들 무리에 둘러싸여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이 그녀를 즉시 붙잡자 리지가 마법을 쓰려고 하면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녀가 마법을 쓰려고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파가 그들이 장벽 안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자 리지는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칼날이 그녀의 몸을 스쳐 엄지손가락을 베었지만 그녀가 계약서에 손을 얹으려 할 때 그 순간 용이 장벽을 깨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세이코가 용의 머리에서 나타났고 이파는 자신의 구세주가 도착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세이코는 그 짐승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모두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는 동안 그는 용이 더 이상 그들의 왕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세실리오가 용의 알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파가 불마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세이코는 그녀가 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용에 함께 타자고 했지만 리지가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려 할 때 이파는 세이코가 자신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용을 타고 가던 중 이파는 다른 것을 타고 싶어 했지만 세이코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산 정상에 도착한 후 이파는 용알을 발견했지만 쓸모없는 소환사가 불티거를 소환하자 그들이 삼켜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코는 그것을 투명한 요새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제크트와 그의 나고자 팀이 나타났고 세이코는 그들이 용알을 훔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제크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세실리오 왕자를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호랑이가 요새에서 녹아내린 것이 그들을 향해 쏟아져 내렸고 높이 솟은 분수가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이코는 그것이 이파의 마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반지 안의 마법을 깨우는 데 성공했고 중독자에게 자신이 그를 재활센터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인 젝트는 지원을 위해 부하들을 부르기 전에 호랑이에게 다시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지원을 위해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이코가 전혀 동요하지 않자 그는 흰불꽃 마법을 걸었고 그 순간 호랑이를 소멸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하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하려 하자 그들의 눈앞에 용이 나타났고 그 광경에 겁에 질린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코는 얽매는 덩굴로 그들을 붙잡았고 이파는 제크트의 마법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녀가 그를 무력화시킨 후 세이코는 그녀가 강해질 수 있어서 기쁘다고 그리고 물마법을 배운 그녀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강해졌다고 그리고 물마법을 배운 그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저택으로 돌아온 후 세이코는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고 그래서 세실리오는 그 남자들을 감옥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세실리오는 그 남자들을 감옥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이코가 어떻게 용과 화해했는지 궁금해하던 그는 세이코가 용의 알을 품도록 도왔고 여왕에 대한 전설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용의 알을 부화시키는 것을 도왔고
여왕에 대한 전설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용의 알을 부화시키려는 그녀의 소망 때문에 용은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수세기 동안 왕국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세실리오는 기사들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하며 그가 만든 일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이 제멋대로 굴었어요. 같이 하기로 결정한 세이코는 기사들을 따라가기로 했지만 세실리오가 이파에게 마침내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그의 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자 세이코는 그의 손을 치워버렸습니다. 그의 헛소리에 질렸던 거죠. 세이코는 그가 자신의 체포에 동의했던 건 그들의 쓸모없는 정치 때문이었지만 그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이파만을 원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를 버릇없는 어린애라고 부르며 그가 이파를 자신에게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리지가 충분히 보았다며 이파의 진심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저없이 이파는 세실리오에게 세이코 곁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히 자신이 그의 노예가 아니더라도 그의 쓸모없는 왕실 후궁에 들어가지는 않겠다고 말이죠. 후궁계. 거절당한 후 리지는 세실리오의 그 촌스러운 머리 스타일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이코에게 용을 길들인 것을 감사하며 이파와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방에서 리지는 이파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파의 손을 청하여 빛의 속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전설 속 요정 공주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세이코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숲속에서는 마법사들이 괴물들을 처치하고 있었고 무작위로 만난 한 남자 앞에 나타난 리더는 그에게 영웅의 행방을 물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고 그 남자는 자신이 마지막 남은 마력으로 외눈박이 괴물을 소환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 여겼다. 리더가 검을 뽑자 거인이 도끼로 리더를 내려쳤지만 도끼는 두 동강 났다. 괴물을 처치하기 위해 리더는 괴물에게로 순식간에 이동했고 괴물의 공격을 해제 마법진으로 막아낸 후 괴물을 순식간에 처치했다. 그러고는 그 남자에게 돌아와 동료들에게 그를 먹어치우라고 명령하며 영웅을 곧 찾기를 바랐다. 며칠 후 세이코가 학원으로 돌아온 뒤 그는 에이미에게 가족을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방학에 집에 초대받았다고 말하면서요. 그녀가 그를 따라가기로 하자 세이코는 매브를 셋째로 초대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떠나려고 하자 그는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택에 있는 쓸모없는 손님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주목을 끌 것이고 다시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는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주목을 끌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때문에 다시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다시 한번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다음날 그들이 세이코의 저택에 도착하자 루프트가 그들을 맞이했고 세이코는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덜 못생겨 보인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그때 글라이가 세이코의 이름을 외쳤고 그들이 그가 갑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이코는 그가 군대 생활을 즐기는지 궁금해했고 글리는 그곳이 자신에게 완벽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의 마지막 싸움의 치욕을 기억했고 다시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이파는 글리가 그녀의 인생을 망쳐놓은 못생긴 폭력배였다고 밝혔고 에이미는 대신 자기가 상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글리가 전현이 누구냐고 묻자 세이코는 그녀가 그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하며 에이미를 이기면 그의 도전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에 흥분한 글리는 도전을 받아들이며 에이미에게 진짜 검을 쓰라고 말하고 자신은 나무검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나무검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이코는 그 말을 듣고 에이미가 쉽게 이길 것이라 생각하여 마법 없이 싸우라고 명령했다. 마법 없이. 에이미는 즉시 글라이를 공격했지만 그는 공격을 막아냈다. 그녀가 계속해서 그의 검을 쳐서 공격에 압박을 가하자 글라이는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끝장내려 할 때 그는 마법을 쓰는 척했다. 그녀가 방심한 틈을 타 그는 그녀의 검을 쳐내고 자신이 결투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결투. 그가 반칙을 했다고 말하자 그는 마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목숨이 걸린 전장에서는 모든 속임수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줄을? 그가 세이코 앞에 나타나 무술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상대로는 자신이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나
자신의 성기사가 왜 결투를 하려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녀는 그 싸움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글라이에게 무의미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글라이가 결투를 포기하자 세이코는 그녀가 어떻게 글라이를 설득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글라이는 그녀를 피오나 공주라고 소개했고 두 여성은 그 사실에 놀랐습니다. 신성한 공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택 안에서 유키는 신성한 공주가 과연 누구일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이코는 자신이 여사제의 딸이며 아버지는 황제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방 안에서 공주는 그들을 만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에이미가 동화 속 영웅과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코를 알아본 공주는 그가 와줘서 고맙다며 자신을 위해 기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코는 공주의 소원은 그녀의 얼굴만큼이나 가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피오나는 이페가 세이코의 여자친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페는 세이코의 고기보다 더 심하게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그의 아버지는 이페의 아버지에게 이페가 마법 아카데미에 간 것에 대해 화가 났는지 자백하라고 요청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사실을 그가 이페가 마법 아카데미에 간 것에 대해 화가 났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이죠. 하지만 에디는 그가 이페를 그 역겨운 녀석의 하녀로 만들었다는 것에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블레이즈는 아들이 착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착하다고요? 그래서 그는 모든 나라들이 그의 성공을 들었기에 아스테리아 왕국을 구한 세이코를 축하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의 성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더 자주 편지를 쓰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지만 왜 50년 담배 피운 암 환자같이 들리는지 궁금했다. 그날 밤 에이미가 세이코의 방을 찾아오자 그는 그녀에게 밤에 칼싸움을 하러 자기 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이 무방비 상태로 그에게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급학교 졸업 후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고 자신은 다시 모험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세이코는 그녀에게 자신 앞에서 옷을 벗었던 던전에서 함께 모험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자신도 모험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고 그녀가 자신의 선생님이 오실 때가 되었죠. 그래서 그녀는 약속대로 그에게 첫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후 방을 나갔습니다. 함께 말이죠. 하지만 그녀가 간 후 유키는 그에게 에이미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힘을 감추려 했던 걸 벌써 잊었냐고 물었지만 세이코는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이용해서 자신의 힘을 감추고 있었던 걸 말이죠. 하지만 세이코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코 잊지 못한다고. 다음 날 그들이 피오나를 데리고 마을을 둘러보던 중 글리는 공주를 보호하려면 그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공주를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시장으로 서둘러 들어가면서 세이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커플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그들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이코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에이미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특별한 유대감을 만든다고 제안했어요.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죠. 피오나는 그들을 건설 현장으로 안내하기로 결정했고 자세히 살펴보자고 제안하며 세이코를 가까이 불렀어요. 그때 로프가 끊어졌고 널빤지들이 그들에게 쏟아졌지만 글리와 에이미는 동시에 마법을 걸어 그들을 보호했어요. 하지만 피오나는 세이코가 마법을 걸지 않은 것에 실망했어요. 그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피오나에게 잘 보이려고 세이코는 선물을 사주기로 했어요. 골목에서 그녀의 스카프를 고쳐주면서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수정 거울을 불러냈죠.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세이코는 피온에게 선물을 사주기로 했고 골목에서 그녀의 스카프를 고쳐주면서 수정 거울을 불러내 그녀가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 선물이 마음에 든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다음날 새벽 세이코는 글라이가 훈련 중일 때 그를 만났고 그가 성기사라는 것을 자랑하는 건가 싶었는데 글라이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말처럼 성기사라는 칭호는 공주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일 뿐 듣기 좋은 말이었을 뿐이라고 밝혔어요. 그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피오나가 꾸미는 비밀 계획 때문이었죠. 그의 실력이 아닌 피오나가 세우는 비밀 계획 때문에 선택된 거였어요.
그녀가 꾸미고 있던. 어쨌든 그녀는 정치가였지만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왕위 계승 후보 1순위가 될 만큼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세이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해야 찾아차 글라이는 피오나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마치 예언자 공주였던 그녀의 어머니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미 그녀가 영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에이미를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지만 세이코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글라이는 그에게 그녀의 곁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했어요. 그녀가 제국을 장악하려 한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세이코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후에 그녀가 저택 전체를 뒤지며 그를 찾기 시작했을 때 세이코는 그녀의 못생긴 얼굴에 질려 덤불 속에 숨었어요. 하지만 에이미가 지나가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 앞에 나타나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가 피오나에게서 숨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그에게 그날 하루를 그녀가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래서 몇 분 후 세이코는 발코니에 함께 나가기로 했고 그녀가 그에게 체스를 두자고 하자 그는 승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시작하기 직전에 피오나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내기를 걸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세이코는 어쨌든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서 피오나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체스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세이코는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했고 자신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도시의 모든 강력한 사람들과 군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짜리? 그녀는 그의 답이 영리하다고 생각하여 그의 답이 거의 맞다고 말했는데 진정한 배우는 항상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이 일치당열하면 제국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꼭두각시들이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고 그것이 자신을 왕위의 첫 번째 후보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는 세이코에게 자신이 게임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세이코는 이미 그녀가 미래를 내다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능력을 알아챘다는 것을 깨닫고 글리가 분명 그에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이코는 그가 이미 스스로 알아챘다는 것을 밝혔다. 그녀가 처음 글리와의 그의 스파링에 개입했을 때 그는 그녀가 그에게 글리가 지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그를 로프가 우연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을 때 그는 그녀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제국을 구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하자 그녀는 미래는 실제로 예측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변했다.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세이코는 패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순간 피오나는 그에게 자신이 죽음에 가까운 사람을 구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밝히는 것이 미래를 바꿔. 세이코는 그녀의 개인적인 심부름꾼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녀를 돕겠다고 나섰다. 한편 숲속에서는 악마 무리가 산적들을 몰살시켰고 그들의 성장을 기뻐한 대장은 부하들에게 시체를 모두 먹으라고 명령했다. 모든 사람의 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새로운 조름한 능력으로 조르는 그들이 성공해서 영궁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세이코와 다른 이들은 학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지만 몇 시간 동안 여행한 후 그는 숲의 이상한 점을 감지했는데 마차가 눈앞에서 폭발했다. 하지만 그것은 피오나가 설치한 유인책이었기에 세이코는 그들이 숨어 있는 곳을 보기 위해 지붕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시에 산적들이 절벽에 나타나자 남자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목의 명령에 따라 한 무리의 궁수들이 피오나의 마차를 향해 활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세이코가 자기장 폭풍 마법을 걸었기에 그들이 화살을 쏘자 구름이 그것들을 쉽게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목은 궁수들에게 다시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자 또 다른 구름이 그들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두목은 세이코가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했지만 거의 모든 마차가 유인책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하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오나의 마차와 그들의 모든 마법이 함께. 그래서 한 남자가 마법을 외우기 시작했고 세이코를 향해 바위를 던졌지만 그의 방어막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두목은 절망하며 부하들에게 정면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글라이가 마차에서 나와 화살이 다 떨어진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
부하들에게 공격하라고 소리치자 그들은 산적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오나는 세이코에게 그들을 생포하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세이코는 속박하는 덩굴을 소환하여 동시에 그들을 구속했습니다. 몇 분 후 세이코는 피온에게 산적들을 살려준 이유를 물었고 그녀가 정적들에게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모의한 자들을 찾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암살을? 하지만 세이코는 그들을 살려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피오나는 자신이 이제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산적들은 모두 없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였고 그녀는 잡힌 산적들이 평생 오지 않을 신호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피오나는 세이코에게 자신이 그들 편이라고 말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에게 자신을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시에 악마 무리는 수도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지만 조르는 영웅을 죽인 후에 그들이 모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족을 위해 그녀의 목숨을 끝내려고 결심했고 그들이 앞에 수도를 발견하자 그는 그들의 미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